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대전 대흥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서는요, 저번처럼 배당, 임차인들이 얼마를 받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수익률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인분들이 배당을 많이 못 받아가요. 다 전세로 들어갔더라고요. 월세로 들어가신 분이 한 4분인가 5분 되는데, 그분들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어느 정도 좀 받아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못 받아가요.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신 분 중에 딱 한 분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 받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들어가실 때는 제발 전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채권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104평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235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원룸 형식으로 꾸민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개 층마다 4개 호실씩 있더라고요. 2층, 3층, 4층이 4개 호실씩 해가지고 12개 호실이 있고요. 5층은 오피스텔 형식으로 해놨어요. 2개 호실, 주인 세대 형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호실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19억 7,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의 20억 정도가 되죠. 한번 유찰돼서 2024년 4월 24일 입찰 기일이에요. 입찰 보증금은요, 최저 가격의 10%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보증 등기가 2021년 6월달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104평, 그리고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 5층도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오피스텔입니다. 사용 승인은 공부상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그 면적이 훨씬 넓죠? 66평 정도로 되어 있어요. 2개 호실만 있습니다. 여기 5층은. 등기부 현황을 보면 건물 등기부, 뭐 토지 등기부 다 똑같아요. 요 근저당, 요게 말소기준 등기인데 여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채권 최고액이 12억입니다. 요 좀 다가구 주택의 감정 가격이 20억이 채 안 되죠. 매매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신축 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18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로 봤어야 돼요. 그럼 12억이라는 그 채권이 있고 나머지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전세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월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채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전세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24년 1월에 보면 임차권 등기 하나 있죠. 이분이 1억 2천이에요. 이렇게 전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3층, 4층은 4가구씩 12가구하고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총 14개 호실이 있고요. 21년 6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 주차 대수는 8대가 있는 걸로 나오네요. 최근에요, 대전의 다가구 주택들이 보면 경매되는 낙찰가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20억대 감정된 게 한 16억 정도의 낙찰이 됐고요. 현재 이 물건은요, 감정 가격이 거의 20억대예요. 그럼 한번 유찰되면 14억 정도 선에서 낙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거의 70%대 낙찰되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64%대에도 낙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은요, 65% 정도에서 75% 사이에 낙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90% 낙찰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금액도 좀 낮은 거고요. 이렇게 금액들이 높은 것들은 거의 70%대 정도에 낙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요건 한 12억대, 이렇게 20억대 하니까 18억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11억대, 요거 18억대 정도 감정되니까 13억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요게 72% 정도.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물건도 거의 한 70%대에서 전후로 낙찰될 수 있다. 아니면 이번에 유찰되고 다음에 거의 70% 가까이 낙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요, 4월 24일 날 진행되는 물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복수동의 초록마을 5단지 511동 물건이에요. 84 타입인데요. 감정 가격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이 2억 2,400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요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구 주택이요, 서구 괴정동, 이날 4월 24일입니다. 괴정동에 32억 감정되어 있는 게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22억대에 시작되는 물건이 하나 있고요. 또 유성구 전민동에 또 신건이 나왔던 물건이 한번 유찰돼 가지고요, 최저 가격이 8억 3,100에
시작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요 대흥동 물건이 있고요. 3건의 물건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24년 4월 24일입니다. 자, 세종시 물건이거든요. 세종시 세롬동 물건입니다. 새뜸마을 4단지거든요. 414동 감정가격은 8억 2,500만 원이었고요. 한 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격이 5억 7,750만 원입니다. 현재 여기 84 물건들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큰 평형대는 7억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6억 후반 아니면 7억 초반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물건입니다. 세종시 물건이네요. 조치원입니다. 조치원 신흥리의 신흥 프루지오 아파트예요. 126타입이고요. 감정가격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한 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격이 3억 240만 원이에요. 입찰보증은 10%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 중반에서 4억 정도, 요 정도 선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동 해피라움 페스타죠.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오피스텔은요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낙찰을 받아가서 그 금액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건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감정가격은 1억 9,500인데요. 여기 지금 임차인이 1억 6천이에요. 이분이 경매 신청했는데 1억 6천 못 받는 금액은 전부 다 인수예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임차인이 받아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지금 현재 임차인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6천에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분이 전세권 등기를 했고 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자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 두 개를 갖고 있으면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말소가 되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대항력은 있다. 그래서 이분이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전부 인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블루지움 오피스텔에 이것도요 아파트인데 1억 2,400이라고 되어 있죠. 감정가격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1억 2천인가에 있는 걸로 같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못 받는 금액은 인수예요. 그렇게 하느니 제가 볼 때는 임차인분이 낙찰을 받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관리비도 있을 거니까 관리비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22년이죠. 그리고 대항력 1억 2천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요. 아까는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 거고요. 여기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느니 임차인이 받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원앙마을 1단지 물건입니다. 건양의대 인근에 있는 거죠. 건양대병원 인근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터널이 뚫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4 타입이고요. 감정가격은 3억 2,900만 원이에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격이 2억 3,030만 원인데 여기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심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이네요. 가격도 적당하죠. 2억대 3억대 이렇게 되면. 세종시 물건입니다. 세종시 방곡동 수르베마을 4단지 물건이에요. 84 타입이고요. 대지권이 미등기네요. 이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감정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됐어요. 4월 24일 날 최저가격 5억 2,150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84 타입이요. 금매로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6억 초반입니다. 그럼 6억 초반에서 7억 정도 요 사이에 낙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 죽동의 물건입니다. 죽동 프루지오 301동 물건이네요. 84 타입이고요. 감정가격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3억 8,990만 원인데 낙찰 가격은 4억대를 넘기겠죠. 4억에서 5억 요 사이에 낙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24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쭉 봤어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런 물건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들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최초 담보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 있죠.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나오는데 요 물건은 21년 6월이에요. 최초 근저당 물건이. 21년 6월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2,300만 원까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이때 2,300만 원을 받는데요. 보증금이 혹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받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보증금이 2,300 이하일 경우는 전부 다 변제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다가구 제가
매매가를 14억으로 써놨는데요. 혹시라도 이번에 최저가 선에서 낙찰이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4억에 낙찰된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예상가입니다. 자, 월세가 여기는 지금 보니까 195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임차 보증금을 봤더니 12억 5천이에요. 그 융자가 뭐 여기 12억인데 이건 제가 요거는 뭐 없는 걸로 보고요. 그냥 여기는 배당 순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2층 4개 호실, 3층 4개 호실, 4층 4개 호실, 5층 2개 호실입니다. 임차 보증금 12억 5천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10억 대출 받으면 22억이에요. 야, 이분 돈 한 푼 안 들였네요. 은행 대출 받았죠. 임차 보증금 이거 다 받았죠.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자 부담은 얼마 안 돼요. 월세 195만원 나오니까 이자가 29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100만원 정도만 더 보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세에 있는 이분들이 혹시 나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더 이상 융자도 안 나올 거고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중개하신 분들도 문제예요. 채권 최고액이 12억이잖아요. 12억인 물건에 이렇게 전세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배당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요. 이렇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요 날짜 중에 늦은 날짜 다음날 0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요. 전입을 했다면, 나중에 전입을 했다면요. 이분은 전입한 날짜에 다음날 0시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확정일자 나중에 받았어요. 그럴 때는 그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는 날입니다. 전입신고는 먼저 하고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았어요. 그럴 때는요. 이 전입신고 받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은 먼저 발생을 하고요. 이 확정일자 받은 날짜로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해서 제가 이렇게 번호를 짜는 거예요. 여기 0번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했죠. 아까 보증금 7천일 때, 보증금 7천만 원일 때요. 최우선 변제금 2,300만 원을 먼저 받아가는 겁니다.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요 8천이라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 못 받고요. 요 1,000만 원 있죠. 1,070. 이분은 1,000만 원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영순위로 받아가고요. 그리고 2천 있는 분, 2천 있는 분도 2천만 원을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은 다 받았고요. 아, 이분은 5천만 원이네요. 그럼 7천만 원 이하니까 2,300만 원 받고요. 요분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니까 2,300만 원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래서 요 네 분은 먼저 받아가요. 이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 2,300, 2,300.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번호를 고르셔야 돼. 은행권에서 먼저 10억을 받아갑니다. 10억 좀 넘어요. 한 11억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제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번호를 짜놨어요. 0번은 이제 먼저 최우선 변제로 받아가는 분들이고요. 요 0번하고 또 1번이 있죠. 이분은 최우선 변제로 2,300만 원을 먼저 받아가는데 번호가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21년 6월 14일 날 입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빠르기 때문에 1번이에요. 1번이니까 못 받은 금액 2,300 받고 못 받은 700만 원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래서 1번은 전액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요 오피스텔 501호더라고요. 2억 4천이에요. 이분이 21년 8월 달이에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고요. 나중에 점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1년 8월 14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 효력을 가지고 대항력도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을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한 11억 먼저 받아가고요. 요 분들 거 지금 6천, 7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가 먼저 나가요. 그럼 한 12억 정도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이 2억 4천 나가면 14억대 넘죠. 나머지 분들은 못 받아요. 이 3번부터 다 못 받습니다. 지금 201호는 6번이에요. 못 받으세요. 202호 3번 이분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요. 203호 10번. 야, 이런 분들은 대단합니다. 1억에 10이에요. 아니, 이렇게 늦게 들어오려면 전세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204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304호도 없어요. 그나마도 여기 없는 게 다행이에요. 이분들이 요거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요 303호는 임차권 등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8천만 원 이분도 못 받아가요. 8번이고. 303호는 그나마 4번인데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겠죠. 근데 못 받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중개할 때 21년도였잖아요.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빠르다고,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전세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았다라고 생각하셔야죠.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중개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확인하고 보증금 요거 전부 다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경매가 된다고 하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우선 변제금 2,300이죠. 2,300 이상 넘어가는 거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굳이 이렇게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전세 사기 유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뭐 전세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소유자가 이렇게 사다 보니까 수익률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갚아서 월세로 다 전환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다가구가 한 20억 되면 오를 리도 거의 없어요. 한 18억 정도, 한 17억 뭐 요 정도거든요. 매매되는 게 보통. 그럼 이것도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월세도 본인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자부담을. 이분은 실패한 거다. 이 건물을 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거를 좀 12억 5천으로 했어요. 혹시라도 유찰돼가지고 12억 5천에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전세 놓지 말고요. 이렇게 월세로 논다고 하면 2천 그리고 오피스도 여기만 주인 세대니까 1억에 70만 원씩 이렇게 논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보증금이 한 4억 4천 정도 회수가 되고요. 융자를 한 6억 정도 받는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죠. 요 정도면 그래도 그냥 안정권이에요, 안정권. 이게 한 18억 정도 되면 이 18억에서 한 70% 이내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다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세를 보니까 800 정도가 나와요. 은행 이자가 한 250 나오면 이분의 수익은 한 500만 원 정도, 매달 5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또 중개보수 나가는 게 있고 또 명도비도 들어가는 거 있고 하니까 수익률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똑같이 매매가를 12억 5천으로 잡아놓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2천으로 하는데 월세를 좀 낮춰봤어요. 50만씩. 그냥 짜투리 다 빼고 계산했더니 한 700이죠. 한 100이 줄어가요. 한 150 정도가 줄죠. 그래서 한 450 정도가 나오는데 한 40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도 좀 낮아졌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이제 명도비하고 뭐 좀 물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빼고 나면 조금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수익률은. 그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전의 다가구 주택 그 임차인들 얼마 받아가는지 봤습니다. 정말 전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은 채권이 많으면 전세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보증금하고 채권 금액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선순위 뭐 임차인들 보증금 다 합쳐가지고요. 매매가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돼. 한 이런 신축 다가구 주택은요. 한 17억 정도, 18억 정도 잡으시면 돼요. 1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70%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들어와야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종에 지금 아파트나 대전의 아파트들 좀 괜찮은 물건들이 있죠. 이번에 낙찰될 물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 관심 가져가지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종에 지금 오피스텔 2건이 있었습니다. 그 2건은요 임차인들이 경매 신청했는데 그거 누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받으셔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양도세가 없어요. 받으시면 이제 취득세가 좀 부담되긴 하는데 빨리 돈을 회수하는 게 낫겠죠. 거기서 오래 사실 거 아니라면 빨리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빨리 처분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24일 날 진행하는 대전지방법원 경매 물건들을 봤습니다.